트럼프 당선과 함께 당분간 증시보다는 외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가 107을 넘어서 장중한 때 108마저 돌파한 상태고요. 또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유로 1달러를 뜻하는 페리티마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맞게 됐습니다. 이번 달이 다산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선도 있었고 11월 FOMC도 있었고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 일정은 굉장히 다사다난했어요. 예. 이상기온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연초에 짚어드렸습니다는.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는 순조로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맞습니다. 한국 증시는 순환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6월 달에 서머랠리가 조기에 왔다. 그렇죠. 그리고 8월 달에 많은 사람이 사실 8월 4일날 쇼크가 있을 때 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는. 그렇죠. 오히려 가을 랠리가 올 수가 있다. 예. 그리고 4분기에는 대양수기비령이든가 크리스마스 랠리 같은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증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순조로운 것은 예. 사실 성장률, 매크로 사이드에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그로스 서프라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하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올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스 폭 70%, 6%대. 예. 그다음에 3분기에도 역시 지금 78%대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겹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경제TV의 현승인 대표께서 와우 글로벌 예. 미국 주식의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편으로는 국내 증권사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미국 주식을 추천하다 보니까 실제 고객들한테 수익률이 예. 떨어지는 측면,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을 이렇게 시청자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 주도 매크로 사이드에서 미국의 3분기 두 번째 발표는 잠정치가 발표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3분기의 잠정 성장률보다도 4분기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1월 달에 예. 아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성장률이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3%대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지난주에도 우리 김혜린 캐스터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는 S&P의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주. 예. 이게 4개월, 2년 반 최고치 행진이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보면 우리 성장률이 아닙니다. 미국의 성장률. 우리 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 예. 있는 건데요. 미국의 거죠. 성장률을 한번 예. 보면 1분기에 1.6%, 2분기에 3%대. 요번 3분기 2.8%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예. 한 3%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3%대. 그래서 굉장히 좋죠. 이런 것이 지금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라는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요인을 반영하는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되는 이런 양상인데요. 원래 칼라가 강하니까 이 칼라를 반영한 트럼프 트레이드도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육박하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상징이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미국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막이 좀 자꾸 안 돌아가는데, 자, 미국의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에서는 107대입니다. 근데 유로 시장에서는 지금 108대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되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재무장관의 임명입니다. 베센트 진병 질환인데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한 달러의 신봉자입니다. 아는 상태에서 외환시장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우리가 매출액이 기대폭보다 낮아졌다. 매출액이 예상치가 334억인데 지금 20억 달러 이상 되면 354, 55에 대입 되는데 351로 나왔죠. 기대치 미흡. 그다음 EPS도 0.7에 사실 15% 정도 올라가서 한 0.84, 85 이렇게 대입 되는데 지금 못 미쳤죠. 못 미쳤죠.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3%대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뉴욕 시장의 모습이다. 역시 관건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사설에도 썼긴 했습니다는 예. 1달러 1유로 패러티가 붕괴되느냐. 이전에도 한번 이 붕괴 가능성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죠. 결국 그 초읽기에 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빅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재무장관의 이제 베센트가 지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이몬드 한번 거론되게 됐었고. 네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베센트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로 다양하게 얘기했죠. 4월서부터. 예.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그때마다 전해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베센트로 되는데요. 이 다른 상무장관, USTR, 국방장관, 국무장관보다도 이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실질적인 트럼프 2기의 경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을 주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정부의 실제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제니 옐런과 상당히 구별됩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예. 이거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의 신주권주의, 국수주의가 되겠죠. 예. 에코노미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역시 상무장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무장관으로 이분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주춤했던 요인 10만 달러 가다가 99,800달러까지 가다가 주춤했던 요인은 예. 베센트를 임명하면서 트럼프의 바람입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 위상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러면 비트코인 왕국론을 주장했는데 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장막판에 10만 달러 넘을까 하다가 주춤했던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자 베센트라는 사람은 어떠냐 하는 것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월과 갈등입니다. 자 파월에 대해서는 어떠냐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면서 예. 그림자 페이드 의장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왜냐하면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근데 임기는 26년 5월까지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화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림자근을 세도 정치가처럼 그림자 페이드 의장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9월 달에 비컷 왜 나눠겠느냐.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실 금리 인하 불가했는데 0.5%포인트 대폭 내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 왜 내렸느냐?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드렸던 사람이 바로 베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트럼프 2기의 실질적인 경제 탕털, 통화정책까지 관장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경제정책을 이끌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월가의 최대 하두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국수지, 에고이즘, 달러 강세, 기축통화 달러 위상 해서 강한 달러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하는 이런 국면에서 지금 외환시장에 선반영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시장 관련 소식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중국 증시도 잠시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상해 지수가 하루에 거의 3% 넘게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네. 외신에서 지금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중국의 상해 지수가 3% 예.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일주일 말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아마 하루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하루요? 같습니다. 예.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그렇죠. 사실 3% 이상 폭락하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시진핑과 경제 강요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다 하는 것이 현지 분위기입니다. 하루에 3% 폭락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요. 왜 그러냐? 왜 시진핑과 경제 강요들이 이렇게 당혹스러울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김재현 PD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예. 이게 100포인트 넘게 3% 이상 폭락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9월 24일 이후에 중국이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을 7차례 추진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걸 다 동원했습니다. 통화정책에는 재정에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증시라든가 경기부양책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시진핑과 경제 강요들이 상당히 당혹스럽다 하는 현지 분위기. 저도 개인적으로 현지에서 보면 중국 찡따오대에
객자국에서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를 예.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시청자분이 전해드리는데요. 상당히 당혹스럽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 2기의 내각이 초강경론자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재무장관이든 상무장관이든 USD파이든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전부 초강경론자가 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중개 성장 동력은 수출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미국에 대한 중개거든요. 그것이 하와이 테이프 때 고관세를 때리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실행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국 중국에 대해 수출이 어려우면 중국이 내수장 가지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느냐.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예. 뭐 전무식계 교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1인당 GDP가 사실 $10,000가 지나기 때문에 14억 인구에서 결과적으로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네. 자꾸 이렇게 낙관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개 수출 제품도 예. 대부분 미국에서 사주는 제품들이 돼야 됩니다. 자체 시장이 되지 중개 수출도 VID라든가 뭔가 이런 상품을 보면 결국 서방에서 사줘야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 예. 내수장이 뭐 내수력이 구매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자체 성장한다? 그것이 그분들이 3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더 떨어지고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그때마다 뭐 리오픈이든가 경기부양이라든가 해서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최근에 보면 경기부양책이 이렇게 먹히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올해 성장률도 5% 못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성장률 이제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에서 2%대로 소위 미들인컵 트랩, MIT 함정에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저 구체적으로 피드받았는다. 예. 그러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기업도 빼고 자금도 빼고 사람도 나가는 소위 Great China Exodus 두 번째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결국 기업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집중 때리는데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중국에 예. 자본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강큰 기업인가 강큰 투자가는 없겠죠. 그래서 2기의 GCE가 시작됐다. Great China Exodus 현상이 시작됐다. 예. 이것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왜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궁금했는데, 뭐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베센트의 지명에 따라서 앞으로 스트롱 달러 신봉자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증시적인 초점에서 외환 시장을 이렇게 주목하셔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예. 이 말씀을 지금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센트 지명에 따라서 지금 1유로에 1.0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기준 통화가 유로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유로 가치가 약세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은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강세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베이스 커런시를 일부 외환 시장이 달러엔, 달러 유로, 달러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서 베이스 커런시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뭐 하나의 이렇게 것처럼 보이는 시각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유로 환율의 기준 환율은 유럽의 환율은 베이스 커런시가 사실 유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전에 달러 인덱스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유럽이 지금 58%, 영국이라든가 크로네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스웨덴까지 보면 70%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유로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 외환 시장에서 108까지 진입하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108까지 진입합니다. 저게 이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대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뉴욕 외환 시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로 외환 시장에서 108까지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페리티가 붕괴되느냐, 1달러, 1유로 페리티가 붕괴되느냐, 붕괴되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습니다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국제 외환 시장에서 또 이 지역 통합과 관련돼서 세계 경제 질서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가니까 자, 원달러 환율 이제 1,400원대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유로 가치 약세, 여기에 달러 인덱스 비중이
유럽까지 포함하면 70%, 그러면 달러 인덱스 더가 원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쪽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환 시장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달러 강세와 함께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 자체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측의 요인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중요한 것은 유럽 자체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는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이 돼서 이것 좀 고리가 저는 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는 예. 트럼프 이걸 좀 고리를 차단했으면 세계 인류 차원에서 좀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면 3년입니다. 죽은 사람만 해도 지난 주말까지 제가 27만 명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최근에 이렇게 대륙간 탄도타일, 뭐 중거리 탄도타일 이거 아직 실체가 불명되지 않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사상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만 명 정도. 북한군도 뭐 아직 확실히 했습니다는 500명 이상 죽은 거로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인류 차원에서는 이건 차단시켜야 된다는 측면인데요. 맞습니다. 결국 장기화되면 유럽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유럽 경제를 보면 핵심국, good apples 국가,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경제가 부진하죠. 특히 독일 경제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반면에 bad apples 국가, 과거에 피구스 국가라 하는 소위 유럽 재정위기에 발생했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돼서 경제가 좋다. 그러나 good apples가 bad apples가 유럽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안 좋고 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good apples의 경제 수장일수록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피그스 아테이스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맹적하려서 이것을 극복했습니다는 지금 마크롱 식물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됐죠. 그 다음에 수낙 교체됐죠. 그 다음에 내년 2월에는 독일의 슐츠도 교체될 거로 거의 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유로가 약세되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차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에 해당되는 대발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 12월 달에 페드의 지금 상태를 보면 금리가 동결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ECB가 지금 경제 효과를 보면 어떠냐? 지금 0.5%포인트 미컷을 단행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유럽이, 미국이 이제 9월달 했습니다는 6월달은 6월달서부터 유럽이 지금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나면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빼는 가서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겹쳐서 예. 사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다. 많은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의 달러 강세 정책 때문에 유로가 약세를 보인다 하지만 예. 오히려 유럽 자체적으로 유로가 약세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체적인 요인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정치적인 요인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유럽 자체적으로는 난민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동성연애 너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청계도 정치에서 미국의 본래 가치를 찾자 하면서 트럼프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예. 세컨드 베스트 그런 걸 정리할 사람은 바로 뭐냐? 트럼프 당신이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부 사실 이번에 투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래서 예. 레드 스왑이 된 겁니다. 유로 한번 보십시오. 동성연애든가 이런 문제에서 남녀가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습니다. 정체성이니까 법률이 정체성이 없는 거죠.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최고 통수권자가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 국민의 표심을 생각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 유럽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영국 보세요. 증세라든가 감세라든가 오락가락하죠. 그렇죠. 오락가락.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들이 순환을 겪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이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뭐냐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그냥 정치권은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유럽 통합이 되려면 예. 이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에서 경제 수렴 조건이라고 있어야 됩니다. 금리라든가 환기라든가 물가라든가 재정 적자가
일정한 조건이 이코노믹 컨버전스 조건이 돼야 많은 가지 서로 레벨 플랜이 한 바닥이 되면서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다른 입장이면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국들이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이 3% 이상 들어가야 유럽 통합이 된다. 예. 근데 지금 정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워프리즘 때문에 누구든 쓴다 하면 여기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통합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예. 자, 과거 1991년에 영국의 파운드를 해서 돈이 많이 버는 소로스를 한번 보면 최근에 소로스 이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예. 퀀텀 펀드라든가 타이거 펀드의 이렇게 창립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만 돈만 운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멀티 스피드 유럽이 아니라 멀티 트랙 유럽이다. 이게 어떤 차이냐? 예. 스피드는 굿 애플스는 빨리 가고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은 것은 배드 애플스 거는 늦게 간다. 통합은 간다. 예. 근데 멀티 트랙 유럽은 유럽 통합이 깨지는 거죠. 트랙이지 않습니까? 예. 트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통합이 이렇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유로가 페리티가 붕괴되면 유로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경제 교과서에서는 유럽 통합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 통합 관련해서 이게 유럽 통합의 본보기가 지역 블록의 본보기가 국제 질서에서 그렇게 많이 찾았던 것이 유럽 통합이거든요. 깨진다. 굉장히 큰 국제 질서죠. 그렇죠. 거기에 뭐냐? 트럼프의 세계를 구상하는 세계 독주론이 안착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제가 이전에 한번 지금 실리콘밸리의 마피아를 등장시켜서 예. 트럼프가 세계를 독주하는 꿈을 꾸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내일 정도를 한번 예. 공부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색 주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페러티는 북일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지금 뭐 유럽 통합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상태인데 뭐 재탄생되거나 이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꾸준히 브렉시트에서 제2의 브렉시트 얘기 나오죠. 예. 그게 이텔XT 해서 이태리 플러스 XT. 이걸 시청자 여러분 브렉시트의 브리튼 플러스 XT에 똑같은 연관탄에서 넥스트라는 네덜란드 플러스 XT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통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통합론자들은 어떤 시각을 하냐면 I-유로, N-유로 반은 이건 뭐냐면 자, I-유로는 이태리 플러스 유로입니다. 예. 어쨌건 통합시키자는 얘기입니다. N-유로는 네덜란드 프로 유로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차에서 차제 이 유럽 통합이 110년 역사를 갖고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안 돼. 시간이 가면 더 불투명해. 차제 해치시키자. 두 가지 다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그래도 통합을 가야 되지 않느냐. 유럽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민간 문제에 대해서 난민 문제, 동성애 문제에선 당신네 나라들이 해라. 예. 유럽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해라. 그래서 국민들에 부합시켜라. 그리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뭐 통화정책이라든가는 전체적이지 가지 않느냐 해서 투 트랙 이렇게 방안. 그게 조지 소로스의 멀티 트랙 방안에서 가장 단순한 모델의 투 트랙 스트레치 방법. 이런 방법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면은 앞으로 달러가 더 튀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럼 원달러 환율까지 취약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제로 원달러 환율이 1390원 갔을 때 이창용 총재께서 일시적 현상이다. 원달러에 떨어진다. 예. 근데 이 방송에서는 1400원 안착됩니다. 그리고 1400원 안착되더라도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려하지 마시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로 생각됩니다. 워낙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십시오. 비컷 단행에 의해 대부분 다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떠진다 하는데 환율 올라갑니다.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체리티 역스꺾기 현상 때문에 예. 지금 딱 100원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가 1310원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장중한 때 141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딱 100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왜 이창용 총재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일시적 현상이냐. 예.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원화의 내재적 분석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투기적 요인, 금리 요인, 물가 요인 해가지고 아마 원화의 내재 변동성 요인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취약하다.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측면이거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2기 때를 맞으면 1,400원 안착됐으면 1,500원은 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벤센트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의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모두 달러 강세입니다. 루브라, 이넌말 달러에서 최저 폭락. 다 모두. 위안화도 7.23 전부 위안화 약세.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부 약세입니다. 유럽은 뭐 고사하고요.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107, 108뿐만 아니라 이 질적인 측면에선 전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통위를 올해 마지막 합니다는 또 금통위들 이렇게 우리가 페드오더 빨리 끝냅니까? 이것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할 때는 중심국가를 보고 우리가 해야지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선제성이 부족하면 페드나 쫓아가면 우리가 금통위를 이렇게 빨리 끝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율의 변동성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